안녕하세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그죠? 저도 외출하기 전에 영상 찍고 나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개인 레슨이나 협회를 수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절차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대타 수업이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준비 과정인데요. 수료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동작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동작이 완벽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작을 영상을 찍어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시면 거울은 제가 고개를 딱 들면 그 위치에 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거울을 보지 마시고요. 거울은 되게 잘해 보여요. 영상을 보셔야지 적나라한 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어디에 더 힘을 줘야겠구나가 조금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지 마시고요. 영상을 찍어서 꼭 확인하시고 동작을 수정해 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수료 후에는 동작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곡수를 늘려가야 돼요. 곡수. 그래서 작품 수를 늘려가야지 이제 수업을 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곡수를 늘려가시는 게 중요한데, 곡수를 하실 때에는 처음에 이제 대타 수업을 기준으로, 대타 수업을 목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중적인 곡, 그죠? 뭐 90년대 음원 같은 거, 그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최신 노래, 그 다음에 트로트, 뭐 EDM, 종류별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타를 갈 때에는 그 회원님과 맞춰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음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생소한 것만 가져가게 되면 동작도 사실 맞춰보지 않아서 생소한데 음원까지 그러면 교집합이 없어요. 회원님과. 그래서 최대한 맞춰보고자, 그죠? 대중적인 음원을 좀 많이 섞으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대타 수업을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되 곡수를 늘려가시고, 그 다음에 골고루, 그죠? 장르별로 골고루 하시고, 그 비중은 대중적인 음악을 좀 더 많이 차지하게 그렇게 놓으시면은 타임에 보통 40분, 50분 뭐 이렇게 타임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타임이. 그래서 대충 가져가실 곡이 한 15곡에서 16곡을 꼭 마스터를 해서 대타를 나가셔야 돼요. 협회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한 타임의 곡이 여유 있게 15곡에서 한 16곡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꼭 이게 완전 숙지가 되어야 돼요. 완전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다 되어 있어도 사실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익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타를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대타는 실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수를 당연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실수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중 앞에서 서보시지 않은, 그죠, 분들이라면 더 많이 그럴 거고요. 어, 대중 앞에 많이 서 보셨어도 이제 안 맞춰본, 그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준비한 거를 다 보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무너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대타 수업을 엄청나게 준비를 15곡을 엄청나게 완전 숙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이제 수업을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자책이 심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또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타는 사실 뭐 어쨌든 첫 경험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거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준비하신 거를 그냥 했던 대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수를 하면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실수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내가 다시 발전하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 앞이 안 보이죠.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고,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협회 수료라고 하면은
다른 강사님들을 앞에다 이제 앞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개인 레슨인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더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임하셔야 될 거예요. 실수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가게 운동을 쭉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많이 있을수록 그걸 자연스럽게 넘긴다든지 회원님들은 이게 실수인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또는 뭐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거 그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초보자인 분들은 자기의 실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각을 시켜요. 그리고 운동을 쭉 이어서 하고 싶은 분들에게 거의 방해가 될 정도로 되게 부각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가 실수를 또 부르게 되는 거고 이 실수 한 번으로 다음 곡을 망치게 되거든요. 생각이 계속 나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본인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이게 잘 넘기지 못하면요.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앞에 나갈 수 없는 공포증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좀 뭐랄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어,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게 되고 경험적으로 이게 많이 좀 쌓이게 돼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니 그죠?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음, 그 순간적으로 계속 집중을 해야지 본인 페이스를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실망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수업 진행을 멈추고 자기의 실수 부분을 많이 드러내는 거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원님들은 처음 대타 선생님이 오면 되게 관대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의 선생님과 계속 비교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좋은 센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채운다라는 식으로 대타 수업을 구하실 때는요 가까운 데를 구하지 않아요. 좀 멀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대타 이제 정식 수업을 하기 전에 대타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실수도 하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 정식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멀리 구하시는 게 팁이에요. 멀리. 거의 뭐 한 번 보고 말 정도의 그죠? 멀리 수업을 잡으시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근처에 내가 이제 취업할 거리에 대타를 구하게 되면요. 그 실수했었던 그런 약간 미숙한 모습을 회원님들에게 거의 좀 들켜버리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확률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그 센터에 내가 취업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쵸? 내 첫 이미지를 이미 좀 미숙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타를 아주 멀리, 그죠? 멀리 저는 진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고, 그죠? 대타이고 제가 그 수업을 픽스를 할 건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대타를 동선을 약간 멀리 하시는 게 부담이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가까운 데서 하면은 나의 그 미숙한 점이 들키게 되면 난 어차피 발전할 거지만 처음에 그 미숙한 이미지가 박혀서 거기에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내 동선에서 할 수 있는 취업센터 하나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타 수업 자체는 좀 멀리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실제 팁이에요. 구직이 될 동선에서는 대타를 하지 않고요. 조금 멀리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타 수업을 여러 번 하게 되면요. 본인의 실력이 늘어가는 걸 본인이 알게 돼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곡수도 늘려가고 있고 굉장히 좋은 진행 상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타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본인한테 실망을 하는 거죠. 회원들은 별말 없어. 근데 혼자 실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준비를 해서
강사가 더 되시지만 그 난관이 있죠. 대타에도 난관이 있어요. 무슨 난관이 있냐면 그 스스로의 트라우마 말고 외부적인 거 이제 회원님과의 갈등이 생겨요. 대타는 대부분은 이제 그 기존 강사분이 어디 아프시거나 뭐 사정이 생기셔서 잠깐 뭐 한 번, 두 번 정도 대타를 하는 경우인데 회원님 굉장히 이제 예민하신 회원님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별 말이 없이 수업이 진행이 되긴 하는데 뭐랄까 예의 없는 매너가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라고 상처를 좀 주게 되는데요. 어, 저의 경우도 있지만 다른 강사님들의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음, 이렇게 대타가 오면 우선은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으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할 마음은 사실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극소수, 그죠? 소수죠. 전체로 봤을 때 소수 인원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제가 대타 나갔을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타를 나갔는데, 약간 중앙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운동할 마음이 우선 없으셨어요. 없으셨고,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앉아 계셨고, 저는 이제 대타 수업이 몇 번 안 됐었을 경우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떨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오버하면서, 목소리도 크게 하면서, 박수 쳐가면서 막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데, 어, 좀 이렇게 앞에서 누가 나는 이미 익숙하지 않은 상태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떨리기도 하고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운동을 하러 오셨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시니까 음, 그래서 어김없이 이제 틀렸죠.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n의 뭐 v의 t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v들의 t로 했나 보죠. 예를 들면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쌤, 근데 쌤 틀렸죠? 네,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 좀 긴장이 돼서 좀 틀렸어요. 내가 몇 번 틀렸는지 다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분 운동하러 오신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저 테스트 거의 심사위원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회원님들 대하는 것도 초보고, 그래서 속으로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얘기는 많이 들었었으니까.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그냥 하고 말았죠. 근데 이제 되게 많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되게 약한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명이 이렇게 그냥 하면은, 그죠? 근데 그게 5명 이상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의 경우는 아니었지만, 다른 강사님들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안 하고, 그죠? 그렇게 계셨던 분들도 있다고 해요. 저희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완전 첫 대타였는데, 첫 대타는, 어, 이제 막 되게 두근두근 하면서 곡수를 이제 시간에 맞게 딱 준비를 해가는데 이쪽 시계가 센터 안에도 그 룸 안에도 시계가 있고 룸 바깥에도 시계가 양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룸 안에 있는 시계를 계속 보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쪽 시계를 갑자기 보게 된 거죠. 운동하면서 딱 봤더니 어?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하다. 내가 준비한 곡이 이건데 그러니까 이쪽 시계와 이쪽 시계가 달랐던 거예요. 10분 차이로. 저는 10분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샤워실에서 회원님한테 한 소리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긴장을 해서 나는 준비를 했는데 이걸 다 하면은 시간이 다 끝나는 타임으로 내가 정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쪽 시계만 봤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또 이쪽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대타는 좀 정신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집중을 좀 특별하게 더 많이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실수는요,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또 다음에 또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경력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차도 조심하셔야 돼요. 대타 하실 때. 잘 모르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거 확인하시고
이날 주차 견인을 당했던 거죠. 주차를 잘 못해가지고 그 센터에 주차를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공터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그 타워 주차장으로 되어 있길래 앞에 공터가 있길래 그 주차가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자동차들 공사장 같은데 쫙 있길래 저도 거기다 그냥 쏙 꼈죠. 갔다 와 보니 이제 그 견인이 돼서 나는 그날 돈을 번 게 아닌 걸로.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대타 선생님이 오시면 대타가 다 초짜는 아니에요. 그쵸? 저도 지금도 대타 나가거든요. 뭐랄까 너무 이렇게 보시는 거 그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대타가 아니었든 뭐가 됐든 사람 앞에 두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타 선생님이 오시면 그냥 그 수업은 어차피 잘 맞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과 운동을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큐 사인으로만 하는 건데 잘 맞아도 이상해. 그쵸? 그러니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운동에 임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대타가 이제 익숙해지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수업을 리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곡수도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픽스, 고정 수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고정 수업을 잡을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본인의 그 영상 있죠. 아까 대타 수업 때 했었던 그 리드하는 영상. 그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예전에는 사실 그런 첨부 안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 너무 발달이 많이 돼서 그런 영상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타일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그래서 그게 있으시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시면 정말 좋고요. 수익을 하게 될 때 이제 세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류 전형이에요. 서류, 이력서, 서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면접. 또 세 번째가 회원. 그죠? 첫 번째가 이력서예요. 서류 전형인데 음, 센터 관계자님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게 경력이 다가 아니에요. 그쵸? 경력이 오래됐다고 잘 타는,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이게 내가 1년밖에 안 됐어. 예를 들어.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해요. 배우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쵸? 그리고 내가 8년을 탔어. 그래도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거예요. 센터 관계자님들은 그거를 구분을 하시죠, 보통은. 그래서 초짜여도, 그죠? 1년밖에 안 됐어, 보니까.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요. 음,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이력서를 이제 내실 때 영상 첨부, 영상 아까 찍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보고도 수업 분위기를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는 그 적극성 정도는 좀 있으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리드를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합니다. 정도는 어필하실 수 있어야지 좀 더 적극적이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준비는 필수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어요. 서류 전형에서 이제 합격이 돼서 이분이 영상도 보고 하니까 잘 탈 수 있을 것 같고 스타일이 괜찮아. 우리 센터랑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면접을 보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에는 좀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답은 아니고 제 이제 경우를 말씀드리고 다른 강사님들의 이제 팁을 좀 드려보면 처음에 말씀하셔야 될 게 이제 어, 오디션을 보는지 실제 오디션을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면접만 진행을 하는 건지 이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복을 입고 가는지 여쭤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사복을 입고 가는지 그거 여쭤보시고 만약에 사복만 입고 가게 되면요, 이분의 그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회원 센터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가셔서 이제 체크하셔야 될 거는 그 회원님들의 연령은 이제 대부분이요. 연령. 그때 오전 때랑 오후 때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체크하시고, 이제 페이도 실제로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죠. 페이랑 시간 들으시고,
입금 날짜 또는 이제 데크에 가서 룸에 가서 데크의 상태 그리고 내가 탈 바이크가 어떤 종류인지도 확인하시면 좋고요. 시설 같은 거 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 면접 볼 때 이걸 하시면 되고요. 뭐 회원님 수, 그죠? 회원님이 몇 분 정도 들어오시는지, 기존에 몇 분이 정도가 지금 스피닝을 즐기고 계시는지, 이 시간대에 들어오시는 분들 회원 수랑 그 다음에 스타일, 어떤 스타일로, 안무 스타일로 타시는지, 기본 동작 스타일로 타셨던 건지, 뭐 왼발 기준으로 타셨는지 오른발 기준으로 타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가면 회원님들과 맞출 때 조금 더 정보가 있으니까 좀 수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센터 관계자님들이 요 정도는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모르고 사람을 뽑으면 그 회원님들과의 그 만남에서 굉장히 좀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비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센터 관계자님들이 요거를 알고 계시면 그 강사님도 거기에 이제 적응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서로 맞춰가면 되는 게 이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운데에 운동복을 입고 가는 경우에요. 그래서 실제 그 센터 관계자님 앞에서 오디션을 보는 경우죠. 또는 이제 회원님들 앞에서 오디션 몇 곡을 타보는 경우에요. 음, 보통은 한 뭐 세 곡 정도를 이제 준비하게 되고요. 이게 세 곡 정도 준비하게 되고 이제 한 센터 관계자님이 한 분이 계셔서 이렇게 보시고 앞에서 강사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조금 이게 수업이 아니고 어떤 보는 테스트 같은 그죠? 심사 같은 거기 때문에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 실제 그 수업 분위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쵸? 막 호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약간 그죠? 그래도 이제 내가 할 거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잘 하셔야지 되겠죠. 그죠? 잘 자기가 준비하는 스타일을 좀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모두 다 같은 조건으로 보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곡수를 준비하실 때는요 세 곡 정도로 준비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누구나 따라올 수 굉장히 쉬운 거, 굉장히 쉬운 곡 이렇게 해서 누구나 처음에 초보자님들도 들어오셨을 때 할 수 있는 그 곡을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아요. 제가 세 곡을 준비했는데 쉬운 거, 그다음 두 번째 곡은요. 좀 화려한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제일 화려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손동작을 쓴다면 손동작이 제일 멋있게 잘 나오는 거. 그죠? 아니면은 최신 유행곡,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음악. 그런 것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재미, 그죠? 재미. 회원님들과 이걸 했을 때 이런 재미가 있다. 뭐 그런 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곡이고요. 마지막 곡은 굉장히 대중적인 거 있죠. 뭐 90년대 음악 그런 것을 좀 운동 강도가 센 거를 보여두면 세 개를 다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그다음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한 거.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몇천 곡 중에 이거 지금 세 가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이거를 구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추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면접에서 센터 관계자님이 회원님들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서 그 2차 면접에 합격이 되면은 참 좋을 거예요. 왜냐면 3차 관문 회원님과의 그 소통 자리에서 탈락될 경우가 굉장히 경우의 수가 적어지니까 2차 관문에서 이미 그렇게 되면 근데 2차 관문에서 센터 관계자님이 잘 모를 경우 3차까지 가도 3차에서 합격을 못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강사님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를 좀 놔야 돼요. 내가 2차까지 됐다고 해서 다 왔네. 난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힘들어져요. 아닐 수 있어요. 뭐가 아니냐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센터 관계자님이 잘 모를 경우예요. 난 스피닝 강사고 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3번, 세 번째 경우, 회원님과의 만남, 이제 2차 관문까지 됐어. 그래서 내가 센터 관계자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분이 진행을 하실 거다라고 된 거죠. 근데 이제
센터 이제 회원님과의 첫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나는 뭐죠? 나는 기본 동작 안무예요. 아, 기본 동작 스피닝이에요. 베이스가. 그래서 기본 동작을 막 이렇게 준비해서 가죠. 이제 센터 관계자님도 그렇고 얘 운동이 되고 이렇게 보나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회원님을 딱 만났는데 회원님은 안무였던 거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막 난관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자, 회원님들의 성향이 내가 딱 왔는데 안무 스피닝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 동작 스피닝인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뭐 음악이랑 딱 해서 제가 이제 리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고 이렇게 어깨를 열어서 이쪽까지 하시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이것도 운동이 되게 많이 되는구나. 그리고 강사님이랑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운동이 되고 재미가 있네. 노래도 재미있고 좋네. 라고 하시면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님들도 좀 열리신 마음인 거죠. 본인이 안 해본 운동을 받아들여 주시는 경우예요. 대부분. 그죠? 그러면은 이 강사님은 여기에 3차 관문을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조금 더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굉장히 관대한 경우죠. 그러면 적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딱 들어갔는데 나는 기본 안무고 회원님들 안무야.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딱 가는데 막 이제 그 네모 뭐 푸시 이쪽을 했는데 회원님들은 나는 손으로만 했지 머리를 그렇게 흔들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경악을 머리를 왜 저렇게 내두르냐 이제 막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래 한번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 도저히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마찰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건 강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강사님이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죠? 회원님들은 정보가 아예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피닝 하나 배웠는데